누군가는 당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평생을 뛰어야 하는 마라톤과 같아요. 꾸준한 속도와 페이스를 유지하며 뛰어야 하는 과정이 마라톤과 같지만 안타깝게도 완주라는 목표와 완치라는 끝이 없는 불치병, 당뇨. 하지만 정말로 당뇨는 완치가 불가능한 병인 걸까요? 꼭 약물 치료만이 당뇨병 환자들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방법일까요? 지금부터 건강꽃 필 무렵이 당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뇨병은 창자에서 소화, 흡수되거나 간에서 합성된 포도당을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통해 글리코겐으로 전환, 세포에 저장해 두는 과정이 지연 혹은 정지돼 혈액 중에 포도당이 지나치게 누적되고 소변으로 대량 유출되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뇨는 사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더욱 무서운 질병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불편함만 느껴져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병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가지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음, 다뇨, 다식이죠. 또 혈당이 높아지면서 체내 대사가 활발해져 체중이 감소하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당뇨가 더욱 무서운 건 당뇨와 함께 따라오는 합병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성 합병증으로는 혈당이 너무 올라가거나 떨어져서 발생하는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 저혈당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식 이상이 발생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치명적이죠. 만성 합병증은 오랜 기간 동안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발생하며 미세혈관 합병증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만성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등이 있으며 망막병증은 실명의 위험이 있고 신장병증은 신장기능 저하로 인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할 수 있죠. 신경병증은 손, 발 등의 저림, 감각 이상, 통증 등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말초동맥질환 등 대혈관 합병증도 있죠. 심장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을 만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건강에 아주 위협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바로 당뇨발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발에 생기는 당뇨발은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궤양이 생겨 심할 경우 발을 절단해야 하죠. 2022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4.8%인데 이 환자들 가운데 4분의 1 정도 당뇨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이러한 합병증 때문에 당뇨 치료의 목적은 당 조절을 통해 심내혈관 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줄여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뇨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 평생의 관리가 필요한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진단이 되는 순간 약물요법을 통해 당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를 통한 끊임없는 관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특히 고령이 될수록 당뇨병 환자의 수는 많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1년 당뇨병 환자 중 40세 이상의 중노년층이 95.3%를 차지했습니다. 중년기 및 노년기에는 유전, 생활습관 및 노화 등 다양한 인자들로 인해 당뇨병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고령이 될수록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노화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췌장의 쇄도 기능 손상의 복합적인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노화에 따른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는 주로 비만, 근감소증,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는 쇄도 기능 및 췌장 베타 세포 증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죠.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말초 조직의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 감소 및
췌장 베타 세포 기능의 손상에 의한 인슐린 분비 감소가 고혈당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당뇨를 잡는다면 우리는 평생의 동반자이자 평생의 불치병인 당뇨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법은 약물이 아닌 우리 생활 습관 속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식습관의 개선입니다. 식이요법은 초기 당뇨 관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죠. 특히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층에게 식습관의 개선은 단백질과 섬유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을 줄이고 식단에는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인 통곡물, 과일, 채소를 꼭 포함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위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과 혈관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식단은 당뇨병 환자에게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혈당과 혈압을 적절히 조절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뇨에 좋은 음식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는 칼로리가 낮고 다양한 영양소, 미네랄이 풍부하죠. 폴리페놀, 비타민 C, 비타민 E, 폴라보노이드 등은 항산화 작용을 해 세포 손상을 막고 합병증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관 속 노폐분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 건강을 돕는 효과도 있죠. 특히 해조류 속 끈적끈적한 부분에 다량 함유된 푸코잔틴은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또한 해조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죠. 수많은 종류의 해조류가 있지만 특히 당뇨에 도움이 되는 해조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톳, 김, 파래, 미역, 그리고 다시마죠. 특히 다시마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죠. 또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시마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시마 두부 야채 말입니다. 당뇨와 혈당 조절에 완벽한 다시마 그리고 두부와 생야채들까지.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염장 다시마 300g, 적 양배추 4분의 1통, 당근 반개, 양배추 4분의 1통, 오이, 당근 반개, 두부 한 모입니다. 오이, 특히 다시마와 두부의 궁합이 특히 다시마와 두부의 다시마 두부 야채 마리를 찍어 먹을 소스는 스리라차 소스나 초장 또는 땅콩 소스에도 잘 어울리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장 다시마는 소금을 제거해야 합니다. 채반에 넣고 조물조물 바락바락 씻어주시고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짠기를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차가운 물에 담그실 경우에는 30분 정도 담가두시면 됩니다. 물기를 탈탈 털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잘라주세요. 야채를 넣고 돌돌 말아서 먹어야 하니까요. 적 양배추는 심지를 잘라 버려주시고 다시마의 길이와 맞춰서 적당한 길이로 채 썰어주세요. 당근도 마찬가지로 채 썰어주시면 좋습니다. 파프리카와 오이도 마찬가지로 얇고 길게 채 썰어주세요. 두부도 다시마의 길이에 맞춰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마 위에 적 양배추, 당근, 두부와 파프리카, 오이를 넣고 돌돌 말아주세요. 이때 약간의 힘을 주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말아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찢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취향에 따라 초장이나 땅콩 소스, 그리고 스리라차 소스를 찍어 드시면 완성입니다. 또 당뇨의 위험을 줄이는 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지닌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로티노이드죠. 카로티노이드는 주황빛, 노란빛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 색소입니다. 면역력에도 좋고 노화를 지연시키고 폐 기능까지 향상시키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효과는 당뇨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분은 특히 당근, 호박, 시금치, 토마토,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당뇨를 위한 호박과 브로콜리 요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늙은 호박 팥밥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늙은 호박과 쌀, 그리고 약간의 팥,
끝입니다. 늙은 호박을 먼저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갈라 호박 속의 씨를 파낸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밥솥에 미리 씻어놓은 쌀 2컵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먹기 좋게 잘라놓은 늙은 호박을 쌀과의 비율을 맞춰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팥을 약간 넣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를 넣은 상태에서 밥물을 잡아 밥을 지으면 늙은 호박밥 완성입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달콤한 맛이 많이 나지만 탄수화물은 적고 식이섬유는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는 성분인 펙틴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죠. 덕분에 인슐린 조절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장 지방의 축적을 억제해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 브로콜리는 아주 이상적인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느리게 하고 식후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도록 도와주죠. 식이섬유는 당분의 흡수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 덕분에 브로콜리는 당뇨 관리를 위한 최고의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브로콜리 어떤 요리로 먹어야 맛도 챙기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두부 브로콜리 볶음입니다. 두부 브로콜리 볶음은 저탄수화물, 고단백 요리로 혈당의 안정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요리라고 할 수 있죠. 재료는 매우 간단합니다. 두부 1모, 브로콜리 1개, 파프리카 반개, 다진 마늘 1작은술, 올리브유 약간, 간장 1큰술, 그리고 소금과 참깨 약간입니다. 먼저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작은 송이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꼼꼼히 헹궈 표면의 먼지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큰 볼에 물을 가득 담고 식초 2-3방울을 넣습니다. 이 식초물에 브로콜리를 5분에서 10분 동안 담궈줍니다. 브로콜리의 작은 틈과 잎사귀 사이 먼지와 해충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남은 재료를 손질해줍니다. 두부는 한 입 크기로 적당히 썰어 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맛있게 구워진 두부는 잠시 덜어서 식혀주세요. 그리고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아줍니다.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헹구어진 브로콜리와 준비된 파프리카를 팬에 넣고 볶아주세요. 적당히 볶아졌다면 두부를 다시 넣어 함께 볶은 후 간장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참깨를 넣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다시마와 호박 그리고 브로콜리를 포함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견과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요리해서 먹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재료들이죠. 어렵지 않은 재료들로 만든 간단한 요리들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당뇨를 멀리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먹기 때문에 당뇨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던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힘, 쌀밥입니다. 쌀은 사실 당뇨에 좋지 않습니다. 음식 섭취 시 혈액 속 당 농도의 증가 수치를 보는 GI 지수가 높기 때문이죠. 쌀밥 외에도 고구마도 GI 지수가 매우 높아 당뇨에 있어서는 꼭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건강에 좋을 것 같기만 했던 쌀밥과 고구마가 당뇨에 치명적이라니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육류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등이 포함되죠. 하지만 오리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어서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건강과 당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뇨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들을 살펴가며 식단을 조절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소량씩 자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사는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식욕을 억제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잘 분비돼 식사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더한다면 식단의 균형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당뇨 해결의 두 번째 방법,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정착입니다. 바로 운동이죠. 신체 활동 저하는 당뇨 발병 위험을 20%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신체 활동 증가는 내장 및 근육에 쌓인 불필요한 지방을 줄임으로써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췌장 베타세포 기능을 좋게 하여 당뇨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의 분비도 촉진하여 당대사를 좋게 하죠. 특히 근력 운동이 매우 중요하죠. 근육량을 늘리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즉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의 경우 빠르게 걷기, 자전거 또는 수영 등을 하루에 30분에서 60분 동안 하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도 당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명상이나 요가 등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도 혈당 조절에 큰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은 꼭 필수적인 부분이죠.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뇨를 약으로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성공하지 못하죠. 약은 혈당을 낮추는 증상 치료일 뿐 당뇨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이죠. 인슐린 저항성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약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의사와 약은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바꿔야 합니다. 당뇨를 고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식습관의 개선입니다. 음식을 바꾸어도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쉬운 방법이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며칠 안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몇 년 뒤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으로 평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상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분들이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꽃 필무렵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에 나올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건강꽃 필무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